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제 한국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7,000포인트 선을 넘겼습니다. NXT장에서 삼성전자가 17.85%, SK하이닉스가 14.03% 폭등했습니다. 이 두 종목만으로 한국 시장에 추가된 시가총액이 약 400조 원에 달합니다. 한국 IT 산업판의 영업이익을 하루 만에 시장이 붙여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은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간 5월 5일 화요일 장 마감 직후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의 한 컨퍼런스 콜에서 한 여성이 단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12시간 뒤 서울에서 400조 원짜리 폭발을 만들었고, 같은 시각 미국에서는 자신의 회사 시가총액을 하루 만에 약 1,06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50조 원 늘렸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리사 수, AMD CEO입니다. AMD는 어제 미국장에서 18.61% 폭등했습니다. 7년 만에 가장 큰 단일 일간 상승률을 기록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발언이 어제 미국 나스닥, 한국 코스피, 일본 니케이, 그리고 우리 TQQQ 연구소 실계좌까지 동시에 들어올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한 문장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이 한 문장이 왜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AI 인프라 시장의 지각 변동인지, 왜 골드만삭스, 키뱅크, 바클레이스, 로스캐피털 네 곳 투자은행이 같은 날 밤사이 동시에 목표가를 끌어올렸는지를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반대편에서는 유가가 7.83% 폭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흘린 한 단어 때문입니다. 그 단어와 그 단어가 만든 채권 시장의 미세한 균열까지 한 영상에 모두 담아드립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AMD 1분기 매출 102억 5천만 달러, 시장 컨센서스 98억 9천만 달러를 3억 6천만 달러 상회했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 대비 38% 성장, EPS는 1.37달러로 컨센서스 1.29달러를 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어닝입니다. 시장이 18% 폭등할 정도는 아닙니다. 폭발은 가이던스에서 일어났습니다. AMD는 다음 분기, 그러니까 2026년 2분기 매출 전망을 112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05억 2천만 달러였으니 7억 달러를 한 번에 위로 던진 겁니다. 그것도 1분기 대비 9% 순차 성장, 작년 같은 분기 대비 46% 성장이라는 숫자입니다. 반도체 회사가 분기와 분기 사이에 9% 추가 성장을 가이드한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항목이 있었습니다. AMD는 2분기 서버 CPU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70%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70%,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자리, 그것도 70% 이상. 여기서 시장이 진짜로 충격받은 부분을 봐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1분기 매출이 58억 달러, 작년 동기 36억 7천만 달러에서 57% 늘었습니다. 더 의미 있는 건 비중입니다. AMD 1분기 전체 매출 102억 가운데 58억이 데이터 센터에서 나왔습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이제 AMD는 게임용 GPU 회사도 노트북 CPU 회사도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회사입니다. 매출의 무게중심 자체가 바뀐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리사 수가 그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시장은 이 문장 때문에 18% 올랐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AI 서버 한 대당 CPU와 GPU 비율이 전통적으로 1대4에서 1대8이었는데 이제 1대1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리사 수는 어떤 워크로드는 GPU보다 CPU가 더 많은 구성도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이 왜 시장을 폭발시켰는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AI 인프라 투자의 압도적인 수혜자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시장은 AI 데이터 센터를 GPU 사양으로만 이해했고 CPU는 GPU 8개당 1개를 붙이는 부속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리사 수가 그 비율을 정면으로 부정한 겁니다. 리사 수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AI는 트레이닝, 즉 학습 위주였고 학습은 GPU 위주의 작업이라 CPU가 적게 필요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시장이 학습이 아니라 추론, 그것도 에이전트 형태의 추론으로 옮겨가고 있다. 에이전트는 단발 응답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거치는 작업입니다. 검색하고, 정리하고, 비교하고, 결정하고, 다시 호출하는 모든 흐름이 CPU 작업입니다. GPU는 가속기일 뿐이고 워크플로우 자체는 CPU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율이 1대8에서 1대1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시장의 기존 모델이 통째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리사 수는 어제 또 한 번 폭탄을 던졌습니다. 2030년까지 서버 CPU 시장 규모를 1200억 달러로 본다는 겁니다. 가속기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전체 시장은 별도로 1조 달러를 본다고 했습니다. AMD가 작년 11월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제시한 35% 이상 KGR을 어제 다시 확인하면서 서버 CPU TAM은 1200억 달러로 2배 상향했습니다. 6개월 사이에 회사가 자신의 시장 가이드를 2배로 올리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어제 사이 월스트리트 4곳이 동시에 목표가를 다시 썼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립에서 매수로 등급을 상향하고 목표가를 종전 240달러에서 450달러로 한 번에 끌어올렸습니다.
키뱅크는 종전 330달러에서 530달러로 200달러를 한 번에 올렸습니다. 바클레이스도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200달러 인상, 로스캐피털도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인상. 같은 회사를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같은 폭만큼 올리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이건 실적 평가가 아니라 모델 교체에 가깝습니다. 어제 종가가 417.47달러, 1년 사이 약 255%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 키뱅크가 새로 던진 목표가 530달러는 거기서 다시 27% 위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한국 시장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AMD가 CPU 비율을 2배로 끌어올린다는 건 메모리 수요가 2배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DDR과 HBM 양이 통째로 다시 계산돼야 합니다. 같은 이유로 일본 키옥시아 등 메모리 체인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한국 매체에서는 이미 어제 새벽부터 AMD 호실적에 메모리까지 들썩, CPU 품귀가 DDR 부족으로 옮겨붙는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국 한 종목의 어닝이 아니라 AI 인프라 전체 BOM, 그러니까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명세 자체가 다시 쓰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SOXX, 미국 반도체 ETF가 5% 올랐고 엔비디아도 5.77% 올랐습니다. 보통 AMD가 좋으면 엔비디아가 빠지는 게 정설인데 어제는 둘이 같이 올랐습니다. 리사수가 직접 한 문장 더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CPU 수요 증가는 GPU 수요와 카니발리제이션이 아니라 추가 보완이라고 정확히 말했습니다. AI 인프라 파이 자체가 커진다는 메시지였고 시장은 그걸 받아 마셨습니다. 그 결과로 SOXX는 일주일 만에 12.64%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61.68% 상승, 일주일 사이에 한 섹터의 한 해 수익이 통째로 실린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미국장의 절반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정반대 풍경이었습니다. AI 반도체가 폭등하는 동안 유가는 박살이 났습니다. 어제 장에서 브렌트 6월물이 배럴당 7.83% 떨어진 101.27달러로 정산됐습니다. 하루에 8.60달러가 빠진 겁니다. WTI 6월물도 7.03% 떨어진 95.08달러로 정산됐습니다. 우리 분석에서 사용하는 유가 ETF인 USO는 하루 7.10%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사이 11.08%, 5월 들어서만 6.20% 빠졌습니다. 원인은 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 협상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고 그 직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이란 합의 시한을 묻는 질문에 단 한 단어로 답했습니다. 일주일. 그리고 같은 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이란이 협상 재개를 위한 단 한 페이지짜리 합의 메모에 근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동의했고 합의가 되면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시장은 단 6시간 만에 유가에서 7%를 깎아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평화 협상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헤드라인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어제 오후 미국 중부사령부, 즉 센트컴이 걸프 오브 오만에서 이란 국적 탱커 MT 하스나를 무력화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 공군은 베이루트 남부 다이아를 공습했고 헤즈볼라 라드완 부대 사령관 말렉 발룻을 사살했다고 카한 뉴스가 전했습니다. 이 작전은 미국과 조율됐다고 알 하다스가 보도했습니다. 평화협상과 군사작전이 같은 날 밤 동시에 벌어진 겁니다. 여기서 잠깐 배경을 짚어야 합니다. 이건 어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올해 2월 28일에 시작됐고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글로벌 원유 흐름의 약 20에서 30%가 막혔습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자료에 따르면 전쟁 전 호르무즈를 하루 평균 약 100척이 통과하던 게 최근 며칠은 하루 6에서 7척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월 초까지 브렌트가 장중 한때 126달러까지 찍었던 겁니다. 어제의 7% 하락은 그 봉쇄가 풀릴 수 있다는 단 하나의 시그널에 시장이 반응한 결과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시장이 일주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는가입니다. 시장은 트럼프의 일주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브렌트와 WTI가 동시에 7% 넘게 빠진 것은 시장이 이란 사태의 가격을 끝나는 일로 다시 매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유가 하락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끌어내리고 채권금리도 같이 빠집니다.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6베이스 포인트, 즉 0.06%포인트 빠진 4.36%로 마감했고 달러 인덱스도 0.47% 빠진 98.0이었습니다. 유가가 빠지고 금리가 빠지고 달러가 빠지는 위험자산의 가장 좋은 세 박자가 동시에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국 어떤 그림이 만들어졌는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AI 인프라 모델이 다시 쓰이면서 반도체 전 섹터가 폭발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쟁 종결 기대로 유가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동시에 빠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제 S&P 500은 1.46% 상승하며 사상 최초로 7,300포인트 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 7,365포인트.
다우는 1.24% 올라 49,910포인트로 5만 포인트 선까지 90포인트 남았습니다. 나스닥 100 ETF인 QQQ는 2.08% 올라 695.75달러, 200일 이동평균선 604.71달러보다 무려 15.06% 위에 있습니다. TQQQ는 6.20% 올라 71.5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7%, 5월 한 달간만 9.6%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폭등 와중에 한 사람이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 오스턴 굴스비입니다. 그는 어제 마이크 앞에서 모든 정책 옵션이 열려있고 세계가 이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안에서도 인플레이션 시각이 갈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문장, AI가 광고된 만큼 좋다면 좋은 일이지만 연준은 여전히 경기 과열을 경계해야 한다. 지난주까지 시장은 연준이 6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굴스비의 발언은 정확히 그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부의 효과, 그러니까 자산이 늘면서 부유층 가계의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 그리고 유가가 길게 높았던 영향이 여전히 인플레이션 기대로 박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어제 시장은 이걸 무시했습니다. 유가가 7% 빠지는 날에 인플레이션 걱정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나 굴스비의 발언은 한 줄 메모로 남겨둘 가치가 있습니다. AI 랠리와 유가 하락이 만든 어제의 환희에 대해 연준 내부에는 다른 시각이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계좌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1만 달러로 시작한 TQQQ 연구소 실계좌는 어제 마감 기준 1만 3,308달러입니다. 시작 자본 대비 33% 위. 우리 알고리즘은 현재 롱 페이즈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QQQ 종가 695.75달러, 200일 이동평균선 604.71달러, 100일 이동평균선 616.15달러. 200일선과 100일선이 교차된 지 한참이고 시장은 위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팔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풀매수로 들어간 그 타이밍에 같이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던 분 솔직히 거의 없으셨을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하고 호르무즈가 막혀서 브렌트유가 폭등하던 이란과의 협상이 제대로 풀릴 리가 없어 보이던 그 한가운데였으니까요. 저 유튜버는 왜 바보같이 저 타이밍에 풀매수를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훨씬 더 많으셨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손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데이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QQQ가 200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롱페이즈로 전환되는 이벤트는 지난 10년 동안 딱 13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번이 다 같은 무게는 아닙니다. 그중 5번은 1일에서 7일 안에 200일선 아래로 다시 빠지는 휩소로 끝났습니다. 2019년 초에 3번이 몰렸고 2022년 4월에 2번, 2023년 1월에 1번, 가짜 신호였던 셈이죠. 그래서 한 달 이상 자리를 지키면서 의미 있는 수익을 만들어준 진짜 진입은 13번 중 8번이었습니다. 이 8번의 숫자가 진짜 핵심입니다. 평균 보유기간 7.2개월, 그동안 QQQ는 평균 17.1%를 줬고 3배 레버리지 TQQQ로는 평균 56.%가 쌓였습니다. 가장 짧은 롱은 단 하루 만에 끝났지만 가장 긴 롱은 23.8월까지 갔고 20개월 넘는 롱페이즈는 2번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짜 신호 하나가 한번 켜지면 평균 7개월, 길게는 2년 가까이 자리를 지킵니다. 10년에 8번, 1년에 한 번도 채 안 오는 빈도입니다. 그리고 그 흔치 않은 신호는 대부분 시장이 가장 무서울 때 점등됩니다. 사람의 직감으로는 전쟁 한가운데서 풀매수 버튼을 절대 못 누릅니다. 데이터를 알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직감 대신 데이터에 베팅합니다. 데이터는 힘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매일 같은 메커니즘을 또 풀어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 한국 시각 22시 30분에 미국 정규장이 다시 열립니다. 그 사이에 시장이 가격에 반영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트럼프의 일주일이 진짜인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트럼프는 일주일 안 합의를 약속했지만 이란 외교부는 어제 미국이 자신들의 14개 항목 제안에 대해 보낸 답변을 아직 파키스탄을 통해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트럼프의 일주일은 여전히 시장이 가격에 반영한 시한일 뿐 양국이 합의한 시한이 아닙니다. 호르무즈에서 미군이 어제 무력화한 이란 탱커에 대한 이란의 응답이 첫 번째 신호가 됩니다. 둘째는 어제 굴스비 총재가 던진 인플레이션 경고가 다른 연준 위원의 발언으로 확장될지 여부입니다. 한 명의 매파 발언은 시장이 무시할 수 있지만 2명, 3명으로 이어지면 가격이 다시 매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드려야겠습니다. 어제 IMF, 국제금융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부채가 1분기에만 4조 4천억 달러 늘어 약 353조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GDP 대비 305% 수준입니다.
동시에 IIF는 국경 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에서 유럽과 일본 국채로 자금을 옮기는 신호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늘고 미국 국채 매수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금리가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유가 하락이었지만 만약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더 빠지면 트럼프가 일주일 안에 이란과 합의하더라도 금리가 다시 위로 튈 수 있습니다. 어제의 행복한 그림에는 이 한 줄짜리 경고가 같이 따라붙습니다. 내일 다시 같이 봐야 할 이유를 하나 남겨드립니다. 다음 미국 정규장 개장이 오늘 밤 22시 30분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각 한국은 아침이고 미국에서는 아직 어제의 환희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굴스비 총재의 한마디와 IIF의 보고서는 이 환희가 영원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줬습니다. 7,300포인트가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단기 천장이 될지를 가르는 첫 번째 신호가 오늘 밤 미국장에서 나옵니다. 그 결과를 내일 아침에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뉴스를 전하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고도 한 단계 더 깊게 보는 분석을 매일 만들어드립니다. 10년짜리 실험의 한 페이지를 같이 넘기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이 어버이날 하루 전입니다. 내일 부모님 챙기시고 시장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하나 전하겠습니다. 어제 주희미님께서 세 번째 슈퍼땡스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략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라 감사한 마음이 더 큽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